그날 밤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는데 제 이름을 누군가 대신 불러버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지혁은 현관 앞에서 우산을 반쯤 접은 채 서 있었고 집 안에서 이상철과 김다정의 날 선 목소리가 얇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는데요. 배수구를 타고 흐르는 빗물이 한 박자씩 심장을 두드리는 동안 지혁은 손잡이에 올린 손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다 했습니다. 김다정이 먼저 소리를 낮췄습니다. 상철 씨, 그 돈 얘기요. 더 이상 모르는 척 못하겠는데요. 이상철은 마른 기침을 하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다정아, 내가 정리하고 있었어. 좀만 더 시간을 단어 몇 개가 드나드는 사이 지혁은 자신이 모르는 문서와 장부가 가족의 식탁 아래에서 오래 숨 쉬었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후견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처음으로 귓속에 파고들었는데요. 그 말이 막 목젖을 스칠 즈음 김다정의 질문이 또 박혔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 지혁 때문이에요? 이상철은 바닥이 들릴 만큼 무겁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에게 맡겨진 게 있다. 내가 대신 지키고 있었던 거다. 그 한마디에 지혁은 문을 열 용기를 잃었습니다. 문턱 하나 넘으면 모든 걸 알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더 무거웠는데요. 그렇게 돌아선 발끝이 빗물 속을 가르며 골목으로 나왔고 그 발끝이 멈춘 곳은 결국 지은호의 카페 앞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유리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고 지은호는 문손잡이를 교체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이 시간에요? 지혁은 젖은 우산을 털지도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돼? 지은호는 잠깐 눈치 보더니 펜을 찾았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단정히 적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서로 일에만 집중하기. 사적인 얘기는 잠시 보류하기. 아침 인사는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기. 지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규칙 지킬게. 다음 날 새벽 창고 구석 박스 위에 놓인 스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밤새 손봤는지 모서리마다 메모가 빽빽했는데요. 문손잡이 위치 변경, 고객 동선 확장, 바 테이블 높이 조절 같은 명확한 문장이 옹골차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혁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센스 좋다. 지은호는 머리를 묶어 올리며 대꾸했는데요. 대충이에요. 현장에서 보면 또 달라져서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손길이면 더 좋아질 거야. 아침 장사가 막 시작될 즈음 박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카운터에 꽃을 둔 다음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는데요. 은호 후배, 어제 얘기한 캠퍼스 사이즈 다시 정리해왔어요.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동선 생각이 좀 정리됐어요. 창고 문틈에서 그 장면을 본 지혁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겐 사적 얘기 보류라는 규칙이 달렸는데 성재에게는 묻지 않아도 허용되는 밝은 미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질투 같다고 말하면 스스로가 좀 초라해지는데도 불안은 이미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밤새 이어진 대화가 아침으로 길게 넘겨졌습니다. 이상철은 낡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고 봉투 한쪽에 지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이름을 보자 곧바로 묻기 시작했는데요. 당신 대학 때 친구 그 사람 맞지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의 처음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몇 해 전 그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부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남겨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과 서류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이었고 부탁이 너무 무거워 말을 꺼낼 때마다 입안이 말라붙었다고 했습니다. 김다정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숨기는 사람 옆에서 사는 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옆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김다정은 이상철의 눈빛에서 미숙한 사랑의 결심을 읽었는데요.
방법이 서툴렀을 뿐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에델 보육원에서 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벽지를 걷어내고 페인트를 올리며 지혁은 벽에 걸린 단체 사진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은호가 아이들과 어깨를 붙이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사진 아래 작은 명패에 기증자 이름이 아담하게 적혀 있었고 그 끝에 지우라는 이름이 또 반복돼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지나가다 말하길 사진 가운데 보이던 한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을 갔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소식은 끊겼는데요. 어디서든 잘 살고 있겠죠 하고 말했는데 그 말 끝이 왜인지 지혁의 가슴을 오래 눌렀습니다. 어디서든 너는 너다. 액자 속 문장이 그날따라 유독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카페 공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문손잡이는 계획대로 옮겨졌고 창가 좌석도 다듬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렀습니다. 사소한 선물, 작업 포스터, 전시 초대장 같은 걸 쓱 올려두고 오픈 때 이거 하나쯤 있으면 공간이 산다 같은 말을 건넸는데요. 그 친절은 고맙지만 어느 순간부터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 정면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성재 선배, 고맙지만요. 요즘은 일 얘기만 하고 싶어요. 성재는 미소를 유지했는데요. 그렇지, 그게 맞겠다라고 하면서도 눈빛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자신조차 당황스러웠는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지혁은 창고에 앉아 작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내 맘대로 집.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스스로도 조금 웃겼는데요. 남이 새긴 틀대로 살다 보면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프로젝트만큼은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나와 말했습니다. 은호, 첫 의뢰 같이 하자. 이름은 내 맘대로 집. 지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숨부터 골랐습니다. 저한테는 큰 도전인데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은 내가 질게. 결과는 우리가 나누자. 내가 있어야 그림이 살아. 한참을 망설이던 지은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마음은 반쯤 갔어요. 그 답만으로도 지혁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알겠어. 난 내가 했으면 좋겠다.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이 뒤섞였는데요. 걱정과 질투가 같은 모양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어, 확실하지 않은 일에 은호를 끌지 말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성재는 자기 아내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잘 긋는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선 위에 올라와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아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회사 본부장의 일처리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했고 회의 자리에서 짧게만 물었습니다. 요즘 집중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성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그 망설임이 박진석의 눈썹을 아주 얇게 치켜 세웠습니다. 고성희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지은호와 마주 앉아 따끈한 국물을 떠먹던 날 고성희는 지켜보는 눈이 아니라 오래된 그리움을 덮어 씌운 배려의 눈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버티면요. 어느 날 허리가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 있나요? 지은호는 짧게 웃으며 잘 먹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대답 사이에 고성희의 표정이 잠깐 젖었습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이유를 품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도 그 이유를 끝내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지은호와 관련된 계약서 일정을 좀 더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건강, 식사, 집에서 서류 같은 단어가 또렷하게 남았는데 그 단어들이 박성재에게는 불편한 파문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순이의 식당에서는 다른 긴장이 가열됐습니다. 지강호는 이제 식당 팔고 크게 한번 가자니까요를 반복했고 정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가 크게 배웠잖니. 사람은요, 한 번 크게 넘어지면 천천히 일어나야 하는 법이더라고요.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를 조심스레 가로지르며 말했는데요. 지금은 식당 지켜야 해요. 엄마가 여기 기대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지강호는 대답 대신 어딘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고 그 억울함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덜 마른 빨래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쉽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탁했는데요. 지금은 여기라도 같이 지켜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준비하던 인테리어 계약이 돌연 보류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발주처가 다른 회사와 병행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 회사는 박진석 계열 협력사였습니다. 연락망을 따라 올라가며 확인하던 지은호는 누군가의 조용한 개입을 직감했습니다. 의도와 배려 사이, 선과 집착 사이의 얇은 경계가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밤, 카페를 닫고 혼자 남은 자리에서 지은호는 장부를 넘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누가 무엇을 바꾸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는지부터 불안할까? 그 질문이 어둠 속에서 오래 빛났습니다. 지혁은 그 밤 늦게 카페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보류 통보받았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혁은 바로 이어갔습니다. 흔들리지 마.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 막을 수 있는 건 내가 막아볼게. 지은호는 눈을 들고 웃었습니다. 저도 제 일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가끔 더디게 따라오네요. 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넌 해낼 거야. 내가 옆에서 버틸게. 그 말이 평범했는데도 지은호에게는 한동안 좋은 부적으로 남았습니다. 그 즈음 성재의 개인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허설 날 전시장 한복판에 지은호 취향을 정확히 집어낸 작품이 놓였는데요. 색감, 질감, 여백,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제가 좋아하는 걸 아시네요 라고 말하자 성재는 가벼운 미소로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달달했는데요. 그 달달함이 어쩐지 목에 걸렸습니다. 지켜보고 기록해둔 흔적, 누군가가 알아채도록 배치해둔 친절은 때로 사람을 서늘하게 하거든요. 지은호는 한 발 물러서며 스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선배, 저는 제가 고르는 걸 더 좋아해요. 알아봐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바로 그날 밤, 지혁에게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길게 가려졌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는데요. 에델 보육원 기록에서 지우를 찾고 계시죠? 만나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지혁은 숨이 막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어렵게 묻자 상대는 한 문장을 덧붙였는데요. 당신이 찾는 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에 관한 겁니다. 뜬구름 같았지만 직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체성과 의무의 축만 붙잡고 흔들렸는데 거기에 사랑의 순서라는 새 축이 끼어드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혁은 카페로 돌아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흔들렸어. 지은호는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았습니다. 무섭겠죠? 같이 확인해봐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 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바쁠 텐데요. 잠은 좀 주무세요. 지혁은 알겠어. 너도 너무 버티지 마라고 답했는데요. 그 말이 서로를 잠시 쉬게 했습니다. 주말, 가족 식탁에는 오랜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조옥래는 손주들 얼굴을 쓰다듬으며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오래 산다라고 잔소리를 했고 김다정은 음식의 간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이지화는 말수가 적었지만 형을 자주 쳐다봤고 이수빈은 다음 협찬 일정을 들뜬 목소리로 늘어놓았습니다. 이상철은 어색한 미소를 띠다가 자리를 마무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다음부턴 필요한 얘기는 내가 먼저 할게.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들을 준비할게. 그건 과거의 빚을 한 번에 지우는 주문은 아니었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약속 정도는 되었는데요. 그런 약속만으로도 사람은 꽤 오래 버티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뒤 지혁은 카페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들였습니다. 내 맘대로 집의 첫 견적서 위에 2개의 서명란이 나란히 있었고 지은호는 펜을 손에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 선택은 내가 해. 난 너랑 하고 싶어.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럼 할게요. 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은호, 대답을 오늘 듣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 마음부터 듣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성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 숙임의 속도에서 자신이 서 있는 선이 어디쯤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자 셋은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은 전화를 건 사람을 떠올렸고 지은호는 장부 대신 마음의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성재는 보고서를 쓰다 펜을 내려놓고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말은 익숙한 업무였지만 그 보고서에는 사업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얹혀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것과 믿고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언어였고 그 차이를 성재는 늦게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혁은 전화를 건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델 보육원 근처 벤치에서 마주 앉자 상대는 길게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이상철 씨가 지킨 건 서류보다 약속이었어요. 지우가 부탁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 뒤섞이지 않게 순서를 지켜달라는 거였죠. 지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 난 누구의 아들이죠? 상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서류가 아니라 내가 답할 문제예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디서든 너는 너죠.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는데요. 남겨진 말 한 줄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랑의 순서. 누구를 먼저 안심시키고 누구에게 먼저 진실을 말하며 누구와 먼저 밥을 먹을지의 문제였다는 걸 지혁은 그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와 마주 앉아 국을 떠먹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은요,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던데요. 요즘 너는 누가 내 말 들어주는지 잘 보고 있니? 지은호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박성재의 빠른 배려, 이지혁의 느린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말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카페를 닫기 전 에스프레소 머신 아래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내일은 내 마음부터 듣기.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어머니 고성희에게 그림 재료를 부탁하며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영란은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의 다정함이 최근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는데요. 질문이 목끝까지 올랐다가 내려갔습니다. 고성희는 영라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요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날들은 대개 감정이 넘치는 날들인데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고성희는 다이어리에 또박또박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선은 선답게. 성재 전시 오픈 당일 사람들 사이로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차분한 설명을 이어갔고 박진석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나갈 무렵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먼저다. 내가 뭘 지키려는지 그걸 먼저 분명히 해라. 명령 같지만 사실은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성재는 눈을 감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순서라는 걸 거의 본능으로 깨달았거든요. 지켜보는 마음부터 내려놓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걸요. 저녁 카페에서는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내 맘대로 집의 첫 견적서가 계약서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지은호는 고객과 일정표를 나누어 보며 공정 간섭 없이 가는 게 저희 원칙인데요라고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지혁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간다. 우리 방식대로. 그 말에 고객이 웃었고 웃음 사이로 자신감을 얻은 지은호가 추가 견적을 깔끔하게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지혁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은호, 이제 내가 먼저 결정해. 난 내가 좋다고 한 걸 최우선으로 맞출게. 지은호는 눈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 일정으로 가요. 저 무서울 때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가볼게요. 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같이 가자. 밤 공기가 내려앉자 성재는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 내가 요즘 좀 바보 같아. 내 앞에서 더. 지은호는 컵을 닦다 말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배, 바보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쁘잖아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바보 같다. 말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밟고 있던 선에서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내가 내 마음부터 듣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을게. 그 말이 기어이 나오는 동안 성재는 속으로도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서 있기. 그것이 사랑의 제일 어려운 순서이기도 하니까요. 그 사이 집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다정은 당신이 두려웠던 거 알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두려움 때문에 숨기지 말아주세요라고 했고, 이상철은 그래. 내가 옆에서 말해주니까 훨씬 덜 무섭네라고 답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조옥래가 말은 돌려 말하면 병 난다라고 한마디 하자 셋이 동시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집이 그날따라 조금 넓어 보였는데요. 말의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마음의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내 맘대로 집의 첫 현장에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낡은 참고는 여전히 차갑고 자재는 무겁고 계약은 건조했는데요. 그 모든 것 위에 올려진 마음 하나가 따뜻했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 내가 먼저 해보고 싶은 거부터 해. 지은호는 장갑을 끼며 웃었습니다. 그럼 동선부터 정리할게요. 문손잡이는 이쪽이 더 자연스럽겠죠. 지혁은 한 발 물러서서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가자. 이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는데요. 반말이 주는 체온이 서로의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 한 통이 또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짧게 말했는데요. 사랑의 순서 지키고 계시죠? 지혁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지키려고요. 늦지 않게. 상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라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또 다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했는데요. 대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정확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박성재는 기다림이라는 가장 어려운 언어를 늦게나마 익히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선은 선답게를 한 번 더 강조했고, 박진석은 회의실에서 사람의 순서를 묻는 질문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불을 끄고 의자 다리를 정리하면서 사람끼리 사는 건 결국 밥과 말의 순서더라라고 혼잣말을 했고, 지강호는 식당 간판 불을 한 번 더 켠 뒤 조용히 끄면서 언젠가 자기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의 오래된 농담은 여전히 식탁 한쪽을 지켜주고 있었고요. 화려한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서서히 결이 드러날 텐데요. 한 번에 모든 게 쏟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돈 문제는 언제든 틈을 타고 들어올 테고, 배신과 오해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걸음을 멈추진 않을 겁니다.
오늘 생긴 약속들이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먼저 듣고 말의 순서와 사랑의 순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지혁은 말했습니다. 은호, 내일은 조금 덜 흔들리자.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네. 내일은요, 오전엔 창고 정리하고 오후엔 견적 수정할게요. 성재는 그 답을 멀리서 듣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기다리는 연습. 그러니까 내일도 이들의 하루는 흔들릴 텐데요.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갈 겁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결국 화려함은 반짝임의 총량이 아니라 버티는 마음의 총량에서 나온다는 걸 이들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맨 앞자리에 아주 작은 문장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요. 어디서든 너는 너다. 그 문장을 마음속 가장 밝은 자리로 옮겨놓는 연습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날들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때로 더 눈부셔질 겁니다.